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요일이네요. 아이고, 저희가 또 제가 오늘 시작부터 실수를 해버렸네. 오늘 화요일입니다. 3월 4일 화요일이고요. 저희가 정치 라이브라는 프로그램이 오마이TV에서는 9시에 방송이 됐다가 시간대도 옮겼고 뭐 진행자도 바뀌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요즘에는 진행자석에 많이 앉는 일이 없는데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밤 10시 시간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됐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물심양면 또 아껴주시면 무럭무럭 이 시간을 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라이브가 이 시간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응원 많이 필요하니까요. 지금 막 들어오신 분들 곽수산은 어디 갔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진행자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참고로 곽수산 씨는 저녁 9시에 이제 여의도역 물레동을 이제 시간대를 바꿔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내가 또 우정이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려야 됩니다. 9시에 시간대를 바꿔서 마음 편하게 하고 있으니까 9시에 보시고 또 10시에 넘어오셔가지고 정치 라이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국회의원 분들도 많이 그간 오셨는데 이제 평론 쇼 개념으로 바뀌어가지고요. 이 뭐랄까 정치권의 소식을 가장 깊게 알고 계시는 또 두루두루 넓게 알고 계시는 분들 모셔가지고 이제 평론 쇼의 개념으로 발전하는 정치 라이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이분들 모시면 아주 묵직하게 1시간 채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바로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네. 뭘 예. 박수까지 부끄럽게. 저희는 박수가 기본입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예, 부원장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정말 제가 오늘 첫 방송인데 누구 나오냐고 우리 작가님하고 제작진분들에게 여쭤봤는데 제가 이름 듣자마자 이제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다. 그때 밤 10시에 주무셔야 되는데 아니면 어딘가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계셔야 되는데 굳이 이 또 제안을 받아주신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면 1일 영식을 하더라도 오마이뉴스에 나와야죠. 네.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정말 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우리 김영민 목사님은 우리 박영식 앵커가 진행하는데 와야죠. 감사합니다. 박영식 라인이 되기로 했습니다. 저는 원래 박영식 라인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박영식 앵커의 예. 사투리 교정, 그다음에 토론 강의 이런 것들을 열심히 들은 제자입니다. 제가. 예,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예. 우리 박영식 앵커, 그다음에 그 정프로 정영진 이런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야, 진짜 이게 좀 옛날 이야기죠? 진짜 옛날 얘기긴 생각해보니까. 한데 매우 어색합니다. 이게 칭찬을 앞에서 듣는 게 진짜 어색하네요. 되게 뭘 뻔뻔한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뭐랄까 지금 우리 피키님이 물레동은 11시 하시는데요. 시간대 옮긴다는 얘기가 제가 있어가지고 원래 9시로 옮길 예정이라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11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시간대를 옮길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 비완맘님, 훈민정음님, 모찌님, 애슐리님, 빈센트님, 네 이름 뭐냐님, 저한테 물어보신 거 아니죠? 닉네임이 네 이름 뭐냐님입니다. 강혜연님, 우리 또 진희님,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바로 이제 주제로 들어가긴 할 건데 압축적으로 저희가 좀 빨리 임팩트 있게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 알고리즘으로 거의 유튜브가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JTBC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 장제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준강간 치상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라는 보도입니다. 그런데 물론 장제원 측에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금 부인을 한 상황인데요. 이게 어쨌든 이철규 의원 아들 마약건 이후에 또 장제원 전 의원이라는 윤핵관이 튀어나와 버리니까 이거 혹시 검찰 캐비넷 열린 거 아니야? 막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실 텐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일단 좀 저희가 짚고 가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어떻게 이거 봐야 돼요? 이게 검찰 캐비넷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이철규 의원이라든지 장제원 전 의원 모두 경찰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예, 경찰 캐비넷이 열린 것이라고 봐야 될지 확실히 그 경찰도 정치적 감이 있는 조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지금 이 여권에게 악재가 될 만한 특히 이 윤핵관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이런 추문들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 보니까 확실히 정권은 기울었구나 그 생각을 갖게 만드네요. 근데 장제원 전 의원 이분이 지금 부인하는 걸 보면요 아주 180도 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이 아니다. 전면 부정이죠. 전면 부정. 글쎄요. 지금 근데 JTBC가 그러면은 아예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보도했다는 얘기인지 경찰이 그런 날조된 그런
피의 사실을 언론에 흘렸다는 건지 그 사실은 이 해명을 보면은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이 가늠할 방법이 있거든요. 네. 이게 어느 정도 지금 보도 내용의 그 골간은 인정하면서도 네. 내용적으로는 나는 이제 무고하다 이렇게 밝히는 거라면은 조금 이건 다툼의 여지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지금 이거는 뭐 아예 없던 일을 얘기한 것처럼 말했다면은 어느 한쪽이 아주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데 경찰과 언론이 짜고 이렇게 장제원을 공격한다?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면은 서울경찰청이 2015년 11월 17일 장 전 의원이 서울 강남의 한 호텔방에서 당시 비서였던 A 씨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이제 요 보도고 장제원 측 입장을 보니까 제보자 측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 보니까 JTBC는 제보자의 말을 하나 따고 그리고 경찰 쪽에 취재를 해서 입건이 된 거냐 이런 것까지 크로스 체크까지 했기 때문에 요 보도가 나온 것으로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 장제원 씨 이야기는요 부산 바닥에서 소문이 파다합니다. 네? 그 장제원 씨가 이른바 네. 토의 아들 아닙니까? 네. 지역 대학도 운영하는 분의 아들이고 한량으로 소문이 나 있던 사람이에요. 한량으로 소문이 나 있었고, 예. 저 부산에 가면은 유명한 그 술집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신라백제 말고 다른 그 나라 이름입니다. 네. 그쪽에 가야 이제, 예. 가야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부산 지역의 민주당 당원들하고 장제원 씨가 자주 출몰한다는 곳에 한번 그 궁금해서 가본 적도 있습니다. 오. 네, 그 사실 장제원 씨 같은 분은 원래 정치를 하면 안 되는 분인 거예요. 네. 우리 이제 국민의힘의 장제원, 박덕흠, 그 다음에 옛날에 전봉민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직업이 뭔지 아세요? 이른바 속된 표현으로 업자의 자녀들입니다. 부동산. 그렇지 개발 사업 한다거나 박덕흠 예, 의원 토들. 같은 경우는 한수 이남의 최고의 부동산 부자다. 네. 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별명이 복덕흠이었어요. 복덕금, 복덕방의 복덕금. 네. 이게 수도권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과거형 정치가 존재하는 게 네. 과거 이제 뭐 박정희 시대, 네. 공화당 시대 이런 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민당 시대, YSDJ도 이전 시대야. 유진산 뭐 이런 시대 때 보면은 국회의원들을 누가 하냐면요, 동네 유지들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정치권에 줄대고 관에 줄대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하거나 국회의원을 돈 주고 산다. 뭐 이런 표현들 할 때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 흐름들이 이런 분들의 집안 속에서 그대로 면면이 이어오고 있고 그런 출신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어요. 사실은 없어져야 될 유산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로비스트가 허용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비스트가 되고 싶은 분들이 아예 정치를 하지요. 예, 그게 한국의 아주 독특한 정치 문화, 정치 형태를 알 수 있을 텐데 예. 장성만 국회 부의장도 했습니다. 민정당 네네네. 출신이고요. 전두환 정당에서 그 동서대학교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 이사장이죠. 사실상, 설립자기도 하고 설립자죠. 그리고 그 아들로서 부총장도 했습니다. 네네. 2015년 그 당시에 이 양반이 2016년에 이제 총선에 출마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새누리당에 공천을 못 받습니다. 무소속으로 당선이 돼요. 무소속으로 당선됐어요. 예. 그러니 참 얼마나 사실 파란만장합니까? 또 그런 와중에서도 지금 그 공천도 못 받을 그런 좀 궁박한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게 사실이라면은 정말 정치에서는 안 될 사람이죠. 이게 2015년 이야기지 않습니까? 2015년 11월이라고 나오고요. 2015년 이야기라면은 저는 유사한 일들이 또 터져 나올 가능성도 있다. 아까 이제 그렇게 장제원 의원 건과 관련된 또 다른 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어디까지나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그렇죠. 이제 뭐 이분의 이제 스타일인데 사실 이분이 사교성 굉장히 좋아요. 어. 제가 어떤 일 한번 겪었냐면은 예. 문재인 정부 때 예. 부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하는 부산 발전 관련 대통령 행사를 했어요. 예. 근데 보통 야당 의원들이 안 오거든. 네. 장제원 의원은 와요 거기에. 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질문까지 해요. 끝나고 난 뒤에 차담회라든지 이런 데까지도 참여해서 자기 수건 사업을 부탁을 해요. 실제로 이제 뭐 표현하자면 펀치도 좋고 예. 또 한량 기질도 있고 예. 그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도 좀 자주 드시고 뭐 이런 스타일인 모양이에요. 근데 이분이 또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렇네요. 장성만 그분이 네네네. 목사거든요. 네네네네. 예, 목사들이고 아, 또 이게 참- 동서대 자체가 이제 미션 스쿨이에요. 예. 예. 근데 이분이 또 교회 다니면서 간증 집회도 하시고 네. 예, 그런 걸 봤습니다. 아, 오늘은 특별히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그 김영민 목사님을 섭외한 건 아니에요. 오늘 그 주제가 터졌기 아 저는 때문에. 이제 그 교인인 정치인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나올 때마다 다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이제 우리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예. 경찰, 검찰을 의심하는데 네. 또 다른 그 소스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당내의 내부 경쟁자들 네. 이런 분들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아, 당내 내부 경쟁자라고 하면 장제원의 내부 경쟁자요? 아니면 장제원이 조직력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예. 차량을 뭐 몇십 대씩 동원해서 아, 산악회, 버스 예, 예. 수십 대 산악회를 동원하죠. 운영하기도 하고 예. 부산 시장에 욕심이 있거든. 그렇지. 네. 그 지방에서 버스 대절해 가지고 서울에 올라올 때 누가 가장 많이 데리고 올라오느냐 이게 실력이에요. 그렇죠. 부산에서는. 예. 근데 한번 그 부산에서 버스 한 대 가득 채워 가지고 올라오려면 얼마 정도 드는 줄 아십니까? 얼마 정도입니까? 그 사람들 밥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하겠죠. 뭐 저기 예. 반나절 갔다 올 거리도 아니고 예. 대당 500은 듭니다. 대당 500이요? 그럼요. 버스 대절 비용, 식사 비용, 뭐 이런저런 뭐 열 대만 불러도 부대 5천인데. 비용. 예. 그런. 예, 예. 근데 그런 거 잘한다니까. 그러면 그 정도로 지역에서 탄탄하게 기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장제원 의원이. 장제원 전 의원이. 그러면 부산시장에 출마하고 싶어하는 누군가가 또 다른 누군가가 견제하기 위해서 이 건을 뭐 이제 예를 들면 폭로를 했다. 혹은 뭐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피해자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한데 네네네. 그런 정치적인 의도까지 내포하고 지금 보시는 거죠? 박지원 저는 변호사께서는? 그럴 가능성 예.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예. 대부분 정치인들이 뭐 내부 폭로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아웃되지 않습니까? 예. 상대 정당 잘 몰라요. 음. 같은 정당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같은 정당에서 내부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흘려주는 거예요. 예.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재명 대표 지난 대선에 공격한 사람이 윤석열 뭐 제대로 알고 공격했겠어요? 우리 쪽에서 만든 자료가 나간 겁니다. 그게 이제 내부 경쟁에서 새어 나오는 정보들이 이제 유출되기 시작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폭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지금 그렇죠. 제안을 네네. 해 주신 거고. 근데 이게 이제 피해자가 고발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지금 피해자 고소인, 그러니까 피해자, 즉 고소인 조사는 마쳤고 곧 경찰이 장제원을 소환 수사할 예정이다까지는 나온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8년 전 일인 것 같고요. 네. 예. 근데 공소시효가 10년이라고 하더만요. 네. 그러니까 지금 8개월 남아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엄밀히 따지면. 예.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장제원이 뭐 정치적 무게감이 별로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 이럴 때 고발을 했고요.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철규와 때를 같이 해서 보도가 됐고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꽤 된 일이에요 이게. 아들 마약건 관련돼서. 네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중앙일보 보도를 통해서 이제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건데 공교롭습니다. 이 시기에 이렇게 친윤계의 정치인들이 계속 거론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게 공교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며칠 전에는 이철규, 이번에는 뭐 장제원, 그럼 다음엔 또 뭐 윤한홍인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친윤계 의원들이 있을 거 윤한홍도 아니에요. 지금 저 명태균 이슈 때문에 뭐 그러네, 자유롭진 못하네요.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죠. 네. 간단히 넘어갈 상황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친윤계가 여러모로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뭐 이런 쟁챙이들보다는 네. 몸통 바로 김건희가 네. 지금 이렇게 이렇다 할 뭐 수사 움직임이 잘 보이지 않아 가지고 이게 좀 많이 답답합니다. 오늘 MBC가 그렇지 않아도 뉴스데스크에서 네. 한 3꼭지 정도 기획 기사를 냈더라고요. 네, 네. 이게 신호탄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은 이 윤석열 정권의 비리의 몸통은 김건희입니다. 김건희 건너가 가지고는 다 그냥 뭐 헛물 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 김건희 얘기를 또 해주셔가지고 이게 서정욱 변호사가 한동훈 관련돼서 그 폭로를 했을 때 내용을 보면 이른바 검찰의 한동훈 라인들을 동원해가지고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한동훈의 정적들을 다 제거해버린다. 그런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폭로가 있어서 지금 한동훈 측에서는 고소 고발을 좀 운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서정욱 변호사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친윤 평론가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지 혼자 친윤이지 뭐. 호소인이에요. 그러면 호소인이에요? 친윤 김친 김건희 호소인. 친 김건희 호소인. 그럼 혹시 김건희 여사 쪽에서 서정욱에게 이거를 흘려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끔 만드는 뭐 그런
맥락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건가요? 저는 그런 거 의심해 봅니다. 의심해 봅니까? 최근에 있었던 이 흐름이 존재해요. 뭔가 하면요. 검찰 내부, 조선일보, 그다음에 명태균, 맞아요. 한동훈 네네. 이 사각관계의 그림이 그려져요. 지금 조선일보가 뜬금없이 한동훈 띄우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헌을 주제로 해서 그렇죠. 그죠? 개헌을 네, 주제로 맞아요. 해서 하고 있고 완전 미쳐 있어요. 지금 조선일보의 논조를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번 대선은 포기한다. 네. 그러나 보수 판가리 한다. 기존에 있던 애들 싹 날리고 새판 내가 한번 짜볼게. 거기에서 새로운 하나의 말을 한 명 사가지고 와야 되겠다. 한동훈 어때? 이런 식의 흐름을 잡고 있다라는 네. 느낌이 들고요. 네. 여기에 검찰 내부에서도 저는 뭐 한동훈 라인이 제대로 뭐 조직적으로 있다 없다라는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네. 윤석열이 없어진 상황에서 검찰의 이익을 대변해줄 또 다른 누군가가 정치적 상징이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이랑 문재인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다면은 네. 검찰 개혁 세게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야당에서 이걸 누가 앞장서서 반대해줄 제대로 된 자기들의 앞잡이가 필요하거든요. 야당이라면 이제 지금의 국민의힘. 지금의 국민의힘. 그 한동훈이 제일 적격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딱 맞아 떨어진다고 봅니다. 아, 만약 조선일보의 판단이 그렇다면은 정말 그 너무나 나이브한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지금 한동훈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 여러 대선 주자들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이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하고 1대1 가상 대결을 하잖아요. 네. 가장 경쟁력이 없는 사람이 한동훈이죠. 여기 저 정치 시작하면서부터 안티부터 양산한 사람이 바로 네. 한동훈입니다. 그래서 한동훈은 이런 지금 극으로 치닫고 있는 보수에서 주류가 되긴 어려워요. 또 배신자 이미지가 단단히 박혔기 때문에 예. 유승민처럼 고립될 가능성도 있고요. 정치력도 뭐 형편없잖아요. 네, 사실은 네. 진짜 개헌 반대했을 때 전 이 사람 드디어 별의 순간을 만나나 좀 경계했었어요. 제가 문 열어줬습니다. 예. 누가요? 그 국회 본청 정문에 들어오는데 네. 우리 당 지지자들이 네. 한동훈 들어오는 걸 막 막았거든 처음에. 네. 아 진짜로 부원장님 문 열어줬어요? 제가 그때 가서 한동훈 쪽 애들이 계엄 해제하러 들어오는 거니까 네. 열어줘야 된다. 제가 네. 가서 그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네. 와 그거 저 처음 들었어요. 네. 일단은 SNS에다가 이거는 네, 네. 위헌 위법한 개헌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개엄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때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이제 윤석열하고 전쟁을 벌였어야 했는데 예. 탄핵 반대로 어정쩡하게 돌아서더니 한덕수하고 한동훈이 뭐 둘이 국정 운영 뭐 국정을 예. 그 국정협의체 이러겠던 이철반씩 거. 나눠 가지고 운영하라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예. 얘기에 또 귀가 솔깃해 가지고 탄핵 반대 쪽으로 기울었다가 예. 길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아주 마지막까지도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아주 자신을 정말 황당하게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 탄핵되자마자 책임 뒤집어쓰고 그 대표직 내려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책 내고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보면은 이 한동훈 정치에는 뭔가 뼈대가 없어요. 뼈가 없어요. 네. 예, 살만 있고. 아 예, 이게 그 약간 순살 정치인이다. 순살 정치인. 순살 뼈가 아파트. 없다. 예, 아 순살 정치인이다. 순살 아파트도 문제지만 순살 예. 정치도 문제입니다. 예. 뼈대가 없는 한동훈의 정치인데. 살로우만 정치. 살로만.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털도 없는 털도 없다. 그렇지. 털도 없고 뼈도 없고 네. 살로우만 돼 있는 정치. 아니 누가 그 한동훈의 저서를 가지고 이제 이런 비유는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이 책 자체가 좀 가발 같다 이런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 책을 가발 같다고 비유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감추는 책이다. 그리고 자신한테 유리한 것은 좀 부풀리는, 과장하는, 막 이제 머리털을 만들어내는 책이다. 이제 이런 비유를 하시길래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실제로 그렇게 불리한 내용은 싹 빼놨더라고요. 유리한 것만 다 담아놓고. 제가 오늘 아침에 제 유튜브에서 한 말이기도 한데 한동훈은 지금 별의 순간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뭐 윤석열 거의 이제 퇴장 각인데 예. 지금이라도 윤석열 김건희의 그 어떤 정확한 치부를 세상에 예. 다 드러내는 일을 해야 한다. 뭐 대표적으로 저는 그 인천세관 마약 수사, 사건, 외압 사건, 네네네네. 요거 전말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약 수사 본인이 이제 검수완박을 검수원복으로 만들기 위해서 경찰로부터 수사권을 가져와서 그렇게 마약 수사에 매진을 했었잖아요. 근데 인천세관
그 수사 외압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그 역대급 마약을 잡아낸 건데 74kg짜리. 근데 그 수사를 주도했던 백혜령 경정은 지금 화곡 지구대 예. 파출소에 가 파출소에 가 있어요. 거니까. 남들은 다 지금 뭐 총경으로 경무관으로 승진하고 있는 판인데 말이죠. 이거는 이 내막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용산이 왜 외압을 했는지도 다 알 것이고 네. 이게 아주 굉장히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을 텐데 네. 한동훈은 그걸로 스스로 별의 순간을 만들어내기를 바랍니다. 예, 그 뭐 저는 뭐 좀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는데 너무 이제 그 한동훈의 정치가 약간 안철수 죄송합니다만 안철수 의원 같아지는 빙고. 그죠? 빙고. 그런 게 분명히 있어서 네. 최근만 하더라도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아주 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안철수 씨나 우리 한동훈 씨 같은 분은 이제 맑고 투명한 머리를 가지신 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머릿속에 어떤 정치적 지식이라든가 철학을 평소에 안 가지고 다녀요. 네. 그러다가 유행이 되면 그 댓글을 따다가 이제 집어넣는 분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도 비슷한 점도 있고 그다음에 서정욱 변호사 이야기가 조금 과장되긴 했지만은 저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오세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하고 예. 이미지가 겹치는 측면이 있고 지지층도 좀 겹쳐요. 음. 자 보세요. 탄핵 관련해 가지고 입장도 왔다 갔다 한 것도 둘이 비슷해요. 네. 좀 뺀질거리는 것도 비슷해. 네. 개엄을 반대한 점도 같고. 그렇죠. 깐죽거리는 것도 비슷해. 예. 이미지도 굉장히 비슷하고 그다음에 말투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은 살짝 얼굴 피부가 뺀질뺀질한 것도 비슷해요. 실제로 굉장히 겹쳐요. 아, 뺀질. 네. 아니 그런 의미에서 명태균 게이트가 터져가지고 김건희도 아웃되고 오세훈도 아웃된다. 예. 그러면은 정치적으로 한동훈한테는 분명히 이익이 되고요. 제가 과거에 들은 정보 중에 하나가 네. 오세훈이 오랫동안 김건희 부부와 관계가 좋았고 공을 들였습니다. 아니 그 그래요? 김건희가 좋아했다는 얘기도 네네. 있어요. 예. 김건희가 원래 짜려고 했던 판이 오세훈 이준석 연대설 이준석 다시 데리고 와서 연대시키고 오세훈 대권 그다음에 이준석 서울시장 그다음에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뭐 이런 이야기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많이 흘러다녔어요. 제가 하나 여쭙고 싶어요. 우리 박진영 부원장님께. 네. 양정철은 그 김건희가 픽해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거론이 됐는데 근데 그 양반이 왜 수거 대상에 그 이름이 올라갔습니까? 글쎄요. 그건 저도 좀 의문이긴 해요. 막 집어넣지 않았을까요? 막 집어넣었다. 아니 네. 대통령 비서실장감으로 불과 몇 달 아니 전에 그러니까 거론된 이런 인물인데. 거지. 예. 명단을 김건희가 총괄 관리해야 되는데 네. 총괄 관리는 못하고 네. 노상원 쪽에서 들어온 명단에 네. 양정철이 따라서 들어왔을 수도 있고 이제 선관위 관련 명단. 예. 네. 예, 예. 2022년 총선이죠, 그죠? 네. 2022년이 아니지. 2020년 총선 관련돼서 양정철이 선거 부정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이 노상원 등의 명단에 식 들어왔다. 저는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혹시 이거는 뭐 어떤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내 이름 넣어줘. 누가요? 양정철 씨가 자기 이름 넣어달라고 한다면? 민주진영에서 장사해야 되는데 갑자기 네. 왜 내 이름이 거기서 나오는가? 네. 그 김건희 쪽에서 나오는가 해서 네. 안 되겠다. 네. 그래서 다시 민주진영에서 네. 계속 활동하려면 영업하려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중간첩 하려면 뭐 이제 상상은 또 이제 우리 농담으로 한 목사님의 얘기예요. 자유니까요. 농담으로 한 얘기예요. 야 근데 야 이게 음. 그 우리 평론계 거목 두 분을 모시고 방송하니까 야 이청남님께서는 김용민 이사장님 파이팅 이렇게 해가지고 무려 빨간색 슈퍼챗을 주셨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홍매화 색깔로 주셨기 때문에 어.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었고요. 우리 H3님 정치 라이브 대박 기원합니다. 후원 주셨습니다. 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이 타이밍에 박진영 부원장님 정말 정치 라이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후원이 들어올 때라서 빨리 연락해 주세요. 후원하라고 써야 돼요. 아니 그런 것도 안 하고 오셨습니까?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하나 정리하는 차원에서 실제로 국민의힘 대선 경선 기다리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민주당 경선보다는 엔터테인먼트 차원에서 재밌을 거다. 아 정말 재밌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 홍장원 씨, 네. MC 장원 네.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이 아마 대선 경선이 치열해질 겁니다. 뭐 누구 하나 뭐 지금 대세를 이루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서로 악다구니를 쓰면서 네. 약점을 드러낼 것이고 훗날 이것이 그들을 다
구속 사법 처리하게 만드는 네. 하나의 어떤 그런 근거가 될 것이다. 그러면- 박근혜 이명박이 네. 서로 폭로하다가 네. 둘 다 그 건으로 예. 감옥 갔듯이. 그러니까요. 예, 예. 경선에는 가장 치열하게 진실을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그럼 누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선에 올라오는 사람 그리고 경선에서 누구와 누구의 대결이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뭐 한동훈 대 김문수 뭐 이제 이런 구도 많이들 예상하시는 것 같은데 두 분 생각은 좀 어떠세요? 저는 뭐 한동훈이 아니고 김문수 대 오세훈 싸움 봅니다. 아 한동훈은 못 올라옵니까? 못 올라와요. 아 그래요? 한동훈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 그래요? 당내에서 비토층이 가장 많아요. 아, 예. 그러면 오세훈 대 김문수는 뭐 그럼 두 분 다 의견이 같으신 거예요? 일단 저는 김문수가 예. 뭐 다른 후보의 어떤 경쟁을 거의 불허하는 방식으로 네네. 독주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당내 가장 뜨거운 지지 동력은 저 김문수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 극우 세력들, 네. 이른바 전광훈 세력들이 네. 이걸 당을 장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이 명함을 내밀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오세훈하고 이제 홍준표는 명태균과 경쟁을 해야 됩니다. 김문수가 아니라 예. 명태균과 경쟁을 해야 되고 며칠 빠져나오기 전에 어려울 거다. 중앙지검 검사들이 창원지검 가서 창원에 지금 수감돼 있는 명태균 씨를 불러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예. 명태균 씨가 자리에 앉자마자 했던 말이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보도했는데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아 누구부터 얘기할까? 아 자기 입에서 나오면 이제 다 죽는다 이거죠? 그렇죠. 오세훈 제일 싫어할 것 같아. 아. 명태균 스타일상. 오세훈을 제일 싫어한다고 제일 했고요. 뺀질거려 네. 보이잖아. 아 녹취록도 있었잖아요. 네, 뭐 홍준표 얘기도 나왔고 뭐 껍데기를 벗긴다 이런 네, 얘기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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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요. 네. 예, 뭐 둘은 뭐 김문수보다는 한동훈보다는 명태균과 경쟁을 해야 할 것 같다. 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아하. 그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제 두 분께 드리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예, 예. 정치인이 좀 굉장히 우파적일 수 있습니다. 음. 그런 정치인 리더가 있고요. 맑고 투명한 머리를 가져가지고 기회주의적으로 요랬다 저랬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두 분들은 취향은 어느 쪽이 그나마 낫다고 보세요? 저는 후자가 더 사실은 좋은 거. 맑고 투명한 머리가 차라리 맑고 투명한 머리가 차라리 네. 나은 것 같긴 한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네네네. 네. 그 제가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보면요, 오세훈, 한동훈, 이준석, 안철수 다 같은 부류예요. 정치 철학이나 내가 국가를 어떻게 운영해 보겠다라는 기본 목표는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출세하고 싶다라는 기회주의, 그렇지. 권력 있으면 출세해야 되겠다라는 출세의식 예. 이런 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김문수는 사실 제가 김문수 한번 보고 싶어요. 제발 뉴라이트만 하지 마라. 아. 그 극우라고 우리가 표현을 쓰는데 극우라는 것이 극단적인 폭력을 가정하는 우파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거기서 폭력을 동반하지 않는다면은 사실 우파도 필요해요. 뭐 국가주의, 애국주의, 이제 애국주의, 이런 민족주의 이런 걸 이런 기반으로 거 하는 게 그거로 필요해요. 하니까. 예, 예. 필요한데 이 사람이 예. 이상하게 어디 가서 뉴라이트에 침체해가지고 예. 어떤 매국적 역사관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실제로 김문수는 어쨌든 간에 총체적인 국가 운영 계획이 있어. 나는 국가주의적으로 예. 또는 박정희처럼 운영해 볼게라는 있잖아 이런 계획이 있는데 오세훈, 안철수, 한동훈, 이준석 이런 사람들은 없어. 사실은 정치에서는 안 되는 그냥 이 뭐라고 합니까 저작거리에 예. 사소한 이익을 다투는 그런 이 뭐라고 합니까 이 업자 느낌의 네. 그런 정치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점수 민주 굉장히 진영에도 낮게 있었네. 민주 진영에도 예. 왜 정치하는지 그 철학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요. 내가 지금까지 뭐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 그 일간지 기자를 아주 대표적인 일간지 기자를 했다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광역 단체장 했지. 그리고 국무총리 했지. 누구 그리고 얘기하는지 알 것 같은데. 당 대표도 했지. 그런데 다음은 대통령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대선에 도전한 사람도 있고요. 예, 예. 근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당신 왜 정치하는데? 그러면은 네. 그러니까 멋있어지려고. 할 만하니까 이거예요. 아. 이런 사람들이 많아. 네. 어릴 때부터 공부 잘한 지역 엘리트였기 때문에 하는 그렇지. 거예요. 예. 예를 들자면 그분이 대구에서 출생했으면 민주당 했겠어요? 아니요. 안 예. 하죠. 많은 네, 분들이 네. 그 얘기 하더라고요.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민주당에 있지. 그렇죠. 네. 뭐 멘탈리티나 뭐 모든 것에 있어서는 전혀 민주당스럽지 않은 분이다. 우리 정치를 위해 좋지 않습니다. 그런 그 엘리트주의가 좀 저는 이제 시대의 좀 흐름에 맞게 좀 배격이 돼야 된다고 그 보는데 엘리트주의의 가장 그 반대 입장에 섰고요. 뭐 맞서 싸워왔던 분이 노무현 전 그럼요. 대통령이신데 네, 네, 네. 지금 보세요. 지금 친노 친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새로운 엘리트주의자가 됐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재명 네가 뭔데? 이거 뭐 어디서 그 변방 사토 출신인 주제에 네. 어디 중앙 정치에 나와서 명함을 내밀어 이러고 있다고요 지금. 그 사실 다른 방송 여기에서 얘기하기는 좀 저희도 손해라서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그 오늘 그 많은 분들 보시는 매불쇼라는 프로그램에 김경수 지사가 나왔대요. 근데 김경수 지사가 나와서 이게 제 평가가 좀 야박하긴 한데 소위 제가 봐도 본전도 못 찾은 것 같거든요. 아 매불쇼가 매불쇼에 가서 나가서 네. 심지어 뭐 거기 진행자 하시는 최욱 씨뿐만 아니라 옆에 앉아 계시는 이제 보조 진행하시는 오윤혜 씨 이분의 질문에도 사실상 좀 쩔쩔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게 이럴 거면 여기를 왜 나갔지라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그래도 나갔으면 뭔가 이제 좀 모멘텀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이 텃밭 자체가 워낙에 좀 이렇게 질문을 공세적으로 하는 곳이다 보니까 당황해서 그런지 몰라도 본전도 못 찾은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만. 아니 저 사실은 네. 그 김경수 씨는 내가 민주당 대권 주자로 분류돼 있는 유력 주자라고 착각하고 나간 거예요. 내가 우리 김경수 씨한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당신이 왜 대권 주자라고 생각하는지요? 보여준 게 뭐가 있어요 지금까지? 아 경남도지사 한번 당선된 거. 근데 2018년에 민주당 후보로 당선 안 되기가 어려웠던 때 아니었습니까? 정권 초였고요. 네. 아니 지금까지 김경수라는 정신이 보여준 게 뭐가 있나요? 그 저기 드루킹인가 예, 예. 하는 그런 인간한테 속아가지고 아주 망신스럽게 감옥 갔다 오신 거. 네. 그거 말고 뭘 보여줬죠 우리한테? 근데 그게 대선 주자로서 자격이 되나요?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저는 예 뭐죠 이런 평가를 또 하실 수 있고 아니 뭐 대체 그분은 왜 대권 주자가 된 거예요? 아 내가 봤을 땐 이거 같습니다. 제가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이고 네, 그래도 저 문재인 정권 때 그나마 저 봉하마을 평산마을에 뭐 적자로 통하면서 그쪽에서 이제 뭐 어떤 승계자 친노 친문의 승계자 적자? 뭐 그런 식의 그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대표적인 반사체 정치인으로 반사체 정치로 뭐 국민들에게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 착각 아닙니까? 엘리트주의 아니에요 그거? 아니 본인 스스로 발광체가 돼야지 그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반사체가 된다. 어느 누가 반사체를 대통령으로 뽑아줍니까? 정신부터 차려야 됩니다. 스스로 이제 발광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뭐 물론 사실 김경수 지사 주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짧게 이제 부원장님 평가 듣고 다른 주제로 넘어갈게요. 예. 뭐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있다. 아 김경수 지사가 예, 첫 번째는 당원 지지자 중심의 민주주의가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과거에 리더들의 정파적 입장. 그렇지. 이게 이제 정치의 통합이라든가 어느 하나의 중요한 기술처럼 착각하고 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왜 이 사람이 쓸데없이 이낙연 대변자를 해? 이런 비판을 들었던 겁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행위의 방식의 문제에서 이런 이야기했어요. 진지한 보수파야. 옛날에 말 많은 빨갱이다. 이런 것처럼 이제는 정치가 좀 더 가벼워져야 되고 대중 속에서 즐거워야 돼요. 이 새로운 대한 매체라는 유튜브라는 공간을 통해 가지고 대중들과 즐거움을 호흡할 수 있는 시대라 해야 되는데 진지하고 그다음에 고뇌하고 성찰하고 이거는요 옛날 거예요. 아니 제가 지금 깜도 안 되는 이 민주진영의 대권 주자들한테 한마디 합니다. 그 이재명한테 훈수 둘 것 같으면은 지지율 두 자릿수로 만들어 놓고 덤비세요. 뭐야 이게 도대체? 네,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 이따가 보려고 하긴 했는데 리얼미터가 아니구나 한국갤럽 뭐 이런 거 제가 준비하긴 했는데 공해야 공해 진짜. 공해라고 공해. 그래도 어떤 분이 이제 댓글을 다셨는데 네네네네. 그래도 김경수가 그중 제일 나아요. 누구 중에요? 그 지금 이제 이름 오르락 뭐 내리락 이낙엽 이런 사람들. 그 중에요. 저는 근데 김경수 전 지사가 그건 확실히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매불쇼에 그런 질문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디까지 통합하고 어디까지 포용하는지에 대한 그 선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뭐 수위라면 수위, 그 선이 있을 텐데. 가령 뭐 이낙연 전 대표 같은 사람이나 서른 전 의원 같은 사람을 다시 민주당에 복당시켜라 이제 이런 주문을 현재 민주당에서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 옛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요? 뭐 저기 이낙연 서른 두 분 나이가 연세가 이제 70이 되신 넘어가셔가지고 서른 의원이요 1984년도 국회의원 처음 하신 분이에요. 84년도요? 84년도인지 87년도인지 제가 기억도 잘 안 나요. 85년도인지 기억도 안 나가는데 그럼 뭐 저기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84년. 84년이니까 85년 국회의원 이준석이 태어나네. 네, 그렇죠. 이준석이 태어나네. 이거 우리
시청자들의 이야기 들어보고 싶어요. 네. 정치의 고급 기술 중에 하나가 예. 원교 근공이라고 합니다. 원교 근공. 근공. 네. 네. 가까이 있는 사람은 서로 비판하면서 쳐내고 멀리 있는 사람은 안아라 이런 겁니다. 아. 실제로 표가 되는 건요. 당내 경쟁자들보다 당 밖에 있어서 실제 우리 편이 아닌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하고 같은 지지층을 갖고 있는데 삐져가 나간 사람 데리고 와봐야 전략적으로 표 안 돼요. 예, 예. 애초에 중도에 있던 사람 데리고 오면 그게 표가 되는 겁니다. 그 지난 공천 과정에서 치욕을 겪었던 분들 네. 그런 분들을 다시 끌어안아야 한다. 그들에게 사과하고 이게 애초에 그 김경수 씨의 그 발언 아니었습니까? 네. 아니 당원들이 당원의 어떤 주권을 행사를 해서 낡았고 늙었고 한 정치인들을 내쫓아 가지고 새로운 그 인적 물갈이를 해서 지난 22대 총선에서 대승을 거뒀는데 뭐 왜 그걸 사과해야죠? 그것도 치욕을 느꼈다면은 그만큼 정치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밀려난 건데 그런 사람들을 왜 챙겨야 하는 거죠? 나 지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난 총선의 공천은 이재명 당신 혼자 다 하지 않았냐? 예, 예. 그 친명 공천하지 않았느냐? 비명 행사 한 거 아니냐? 예.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 예. 진짜 이제 시대 낙오적인 시대 착오적인 예. 그런 사고를 하는 것이고요. 이런 분이 지금 민주당에 와서 뭐 어떻게 대선 후보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당원에 대한 모욕입니다. 예. 예. 참고로 그 오늘 그 출연했던 프로그램에서는 이낙연 전 지사는 선을 그었다라고 지금 정보를 주신 분들이 계시네요. 예. 그거는 이제 저희가 정정하고 와서 저는 이제 그 방송을 다 보진 못해가지고 하나하나 지목해가지고 최욱 씨가 뭐 아무튼 꼬치꼬치 캐물었다라고 하는데 본 주제는 아니니까 이제 그 정도로만 하고 뭐 아니 왜 이낙연 왜 뺍니까? 지난 총선 때 그 치욕을 느끼고 나간 사람이에요. 질문이 나왔는데 선을 그었다랍니다. 아니, 너무 그동안 멀리 갔다고. 그 욕을 바가지로 먹었으니까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이낙연은 아니다. 예. 이렇게 뭐 그 전략적 후퇴를 한 거겠지. 네. 그 말은 무슨 진정성이 있습니까? 예. 예. 지금 상당히 분노하신 목사님의 말씀. 아, 나 정말 저희 당원 주권주의를 부정하고 있는 이런 인간들이 지금 예. 정당 민주주의의 그 큰 그 어떤 네. 장이 서는 대선 때 뭐 이렇게 기웃거리고 아. 겼는지라고 말이죠. 난 이게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좀 김경수 지사께 조언을 드리자면은 예. 일단 박영식의 특강을 듣고 말을 빨리 하는 법 이런 것도 좀 아니 배우시고요. 끝났어요. 말을 재밌게 하는 법 이런 것도 배우시고요. 김 교수가 뭘 알아? 유시민 장관한테 독설 맛있게 하는 법 이런 예. 것도 좀 배우셔야 됩니다. 아 예. 아 근데 요게 생각보다 주제가 두 분께는 아니 저 우리 저 예. 어떤 분이 저 갈라치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김경수가 뭐 지지율이 얼마나 나온다고 갈라치기 운운합니까? 뭐 한 10% 20% 나와야 뭐 그 사람에 대해서 디스했을 때 아. 갈라치기 얘기할 수 있는데 예. 몇 프로나 돼? 몇 프로나? 목사님 아유, 목사님께 도파민이 김경수 지사라는 거를 오늘 알고 아니 새롭게 알고 갑니다. 김경수 정도가 아니라 이 친문 세력들 예, 예. 아주 이런 날로 먹는 정치인들 예. 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예. 아, 뭐 시원하던 분도 계시고 신경 쓰지 말아 주세요라고 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예, 1%인데 왜 신경 쓰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중간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또 사실은 우리 김용민 목사님의 도파민이기도 하죠. 전광훈 소년부 요 얘기 할 거거든요. 요거 넘어가기 전에 왜냐하면 전광훈 소년부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분들이 왜 거리에 날뛰느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지금 오늘 들리는 소식들에 의하면 윤석열 탄핵 선고가 이번 주에 이뤄지지 않고 다음 주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혹은 뭐 3주차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뭐 보도가 좀 엇갈리긴 하는데 일단 뭐 공통 질문인데 언제 이뤄질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아 이거는 좀 제가 바란 대답이 아니었는데 확실하게 찍어주세요. 자. 3월 며칠? 3월 14일? 3월 14일이면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네네. 예, 3월 14일 하면은 5월 13일 대통령 선거 할 수 있거든.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계산들도 하고 있다고 보여. 제가 2016년에 추적을 해보니까 예, 헌재하고 선관위하고 권한대행하고 네, 이렇게 정보 교환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네. 3월 14일. 목사님은 생각이 좀 다르세요? 똑같으면은 이게 안 됩니다. 너무 재미없습니다. 저 그냥 새롭게 묻어가는 보셨어요. 것 같아서 저는 네, 네. 3월 그보다 앞선 11일로 3월 11일이 처음에 나왔던 전망 중에 하나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약간 또 그쪽으로 기울이는 것 같더라고요. 3월 11일 화요일. 네네네. 예, 이게 예.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평인데 네. 저는 오늘부터 평이 할 줄 알았더니 내일부터라고 하더군요. 예. 그래서 3월 5일, 3월 7일로 이제 평의를 예정했는데 이 평의에서는 우선 그
이제 나중에 헌법재판관이 된 분부터 네. 본인의 이제 견해를 밝히는 거예요. 네네네. 인용이냐, 예. 뭐 기각이냐 해가지고 그 뭐 정기에선 조한창 이런 재판관부터 시작해서 문영배 재판관, 재판소 네. 장대 네. 이분까지 해서 그래서 6명이 넘으면은 네. 이제 파면이 넘으면은 결론 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평일을 멈추고 이제 그때부터 주심 판사인 정영식 판사가 네. 이제 선고문을 작성하게 되는 건데 네. 뭐 내일 하고 그리고 3월 7일 네. 두 번의 회의 끝에 결론을 내고요. 그리고 3월 11일 그쯤 나한테 13일 이전에 결론을 낼 것 같습니다. 13일 이전에 결론을 낸다. 음. 그러면 뭐 3월 셋째 주까지는 안 간다는 두 분의 말씀이신데 뭐 이제 변수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 뭐 중간에 사실은 그 탄핵 심판 선고기일 잡을 만한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가령 한덕수 총리라든지 문제도 있고요. 뭐 감사원장이라든지 저는 그건 중요치 않다고 봅니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헌재는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네. 중요치 않고요. 네. 마은혁 재판관 문제에 대해서는 변수가 존재한다고 보는 게 임명 문제. 만약에 평일을 쭉 해가는데 네. 5대3 분위기다. 분위기가 네. 그렇다면 아이고 안 되겠구나. 마은혁 임명해서 해야 되겠구나. 예. 이렇게 해서 늦춰질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내부적으로 근데 그렇게 평의를 하고 서로 의견을 교류하는 과정에서 5대3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마은혁을 임명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걸 또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사실은. 원래 저는 말씀드리면 헌재는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법률이라는 것을 해석하는 거잖아요. 네. 헌재도 해석할 수 있고 저도 해석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임명된 권위를 가지고 네.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도 고려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 이게 얘기를 자꾸 드리는 이유 중에 그 특히 마은혁 후보자 임명권과 왜 이게 같이 연동이 되냐면 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지금도 단식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조건이 그 권한대행 최상목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라고 밝힐 때까지 아마 단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이제 있는데. 그자들은 이제 5대3의 상황을 네. 내다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5대3으로 굳어지게 되면은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보니까 뭐 단식을 하든 뭐 마은혁을 저지하든 하여간 그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저러고 있는데, 근데 5대3 안 납니다. 근데 8대 이상한 8으로 분이에요. 나요. 8대 8으로. 이상한 분 이상합니까? 박수영 의원 박수영 그런 걸로 의원. 단식을 해요. 윤석열 탄핵 반대 단식 네. 뭐 이런 걸 해야지 되지. 그러니까 이상한 단식을 한다는 생각이 들고. 뭐 이제 좀 조롱이지만 뭐 디톡스 하냐 뭐 이런 비판들도 그렇죠. 좀 있잖아요.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진짜 제대로 된 투쟁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네. 의원직 총사퇴하세요. 그렇지. 그게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투쟁 방식입니다. 아우 얼마나 무섭겠어. 네. 민주당이 오줌 찔끔하겠어요. 예, 목숨을 걸고 해야지. 그 뭐 단식하면 건강만 좋아지지. 네. 아니 그 조배숙 의원이 또 한편으로는 그 탄핵 반대 관련 릴레이 단식을 제안을 했다라는 릴레이 보도도 단식. 있었는데 사실 릴레이 단식도 디톡스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 근데 이게 싸우는 기술이 왜 이 국민의힘 쪽에는 이렇게 좀 죄송한데 후지다는 표현보다는 세련되지 못한 겁니까? 싸울 거면 제대로 싸워야 되잖아요. 일단은 싸워 본 적이 없고요. 두 네. 번째는 이게 다 쇼예요. 진정성이 없는 쇼고 네. 사실은 속마음으로는 네. 윤석열 복귀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하고 있을 거야. 네. 원래 집에 독재자 큰형이 제일 꼴보기 싫어요. 알고 보면은. 예. 참 근데 이게 저는 보면서 싸우는 기술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뭐 릴레이 단식이니 뭐 어느 조건부 단식이니 이런 걸 보면은 이게 뭐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 이재명식 단식하지 않겠다 제대로 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제대로 하긴 한 거잖아요. 한 달을 했잖아요. 네, 한 그러니까. 달을. 근데 그거를 비유하면서 본인의 지금 조건부 그 단식을 내걸고 이재명처럼 목숨을 건 단식을 하지 않겠다. 네. 나는 건강을 생각하면서 웰빙 단식을 단식을 하겠다. 뭐 이런 뜻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이제 놀고들이 있습니다. 놀고들이 예. 있어요. 그 의원들 움직임 하나하나 지금 헌재 관련돼서 그 된 주제를 좀 보고 있는데 다음 주제가 저는 이 그 서천호 의원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그 3.1절 집회에 나와가지고 헌재를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이게 헌재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공격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어가지고 모두 때려 부셔야 된다, 쳐부셔야 된다 이런 발언 선 넘은 거 아닙니까 이거? 내란 혐의로 지금 피소됐습니다, 이분. 아 이거는 저희 시민단체 고발했다고. 네, 고발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분도 정치에서는 안 될 자질의 소유자예요. 저는 저분이 극우라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 없는 거야. 그냥 분위기가 그러니까 거기서 댓글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야. 원래 맑고 투명한 머리를 가지신 분인데 그 이제 이 극우 집회의 댓글이 머릿속에 쌓이니까
뇌 회로가 그걸로 이제 가버린 거예요. 네. 유행 따라가는 뇌 수준인 거예요, 이분은. 이게 국정원 출신이 아니라 이 사람은 국정원 2차장으로 해서 공직을 마쳤지만은 원래 경찰 출신이에요. 그 경찰대학 1기 출신이고 네. 부산경찰청장까지 지냈다가 이제 국정원 2차장이 돼서 고위직을 했네. 그러다 이제 어떤 댓글 댓글스러운 사건으로 관련돼서 예, 댓글 부대 사건도 있었고요. 네. 유우성 씨 간첩 사건 맞습니다. 여기에도 관여돼 있고요. 네, 그 네. 최동욱 검찰총장 그 혼외자 찍어내기 폭로. 네. 요것도 뒷조사 네. 관여가 돼가지고 결국엔 감옥 갔다 왔습니다. 구속됐어요. 근데 2번을 부활하신 분이라고 제가 네.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이 양반은 네. 말이죠. 아주 기가 막힌 어떤 신공을 가진 분인데 네. 사실은 이제 작년 2월 3일에 네. 남몰래 아직 그 집행유예 기간인데 국민의힘에다가 공천 신청을 합니다. 네. 그런데 2월 6일에 사면이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2월 28일에 작년 네. 공천을 받습니다. 네. 이거 뭐예요? 자기가 나중에 사면될 줄 알고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공천 신청했다는 얘기입니까? 뭐 나름대로 어디서 들은 얘기가 있었던 거겠죠. 네. 근데 왜 서천호라는 사람을 윤석열이 그 컨택을 했을까? 공작 정치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정보죠. 예, 정보. 예. 네. 또 공작 실력도 실력이지만 아주 개걸스럽게 충성한 거 아닙니까? 권력에 박근혜 정권한테. 그러니까 그 충성도를 본 거예요, 윤석열이가. 지금 그래서- 윤석열 측근들 중에 생각보다 경찰 출신들이 많아요. 이철규도 경찰이고. 대한민국의 국내 정부의 99%는 경찰이 갖고 있어요. 검찰보다 경찰 더 많이 아, 받으세요? 검찰은 그 경찰에서 주는 거 네. 정리해서 보는 거고 국정원은 국내 정치 개입 안 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정보 대부분이 경찰이 그렇죠. 갖고 있어요. 어. 경찰 정보 라인이 네. 네. 아는 것도 많고, 네. 네. 그리고 그리고 경찰들이 스킨십이 굉장히 좋아요. 이른바 민중의 지팡이 아닙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스킨십도 좋고 대인 관계도 굉장히 잘합니다. 음. 다만 이제 정책적 능력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어요. 검찰 못지않은 네. 정책적 능력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데 그런 이른바 정책과 국가 비전이 빠진 정치. 우리 대인 관계들 속에서도 야 저 사람 정치 잘해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거는 사교의 기술이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잘해요. 근데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니까 좀 뭐 논란을 만드는 윤석열의 죄송합니다. 이제 댕댕이 같은 분들이 충성을 지금 다하기 위해서 이 연단에 올라서서 헌법재판소를 모두 때려 부셔야 된다라는 좀 선 넘는 발언을 하는 게 사실은 윤석열은 지금 파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굳이 이런 충성심을 보여야 될까 이런 생각도 좀 아니 개인적으로 이분들은 윤석열 파면되라고 계속 불질러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헌재를 공격하면 헌재가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속마음은 이렇게 해서 우리 집 독재자 큰형 보내자 예. 이거예요. 아니 그럼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네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서천으로 살려줬을 때는 나한테 아니, 근데 어떤 윤석열이 좋아해 그걸. 뭘 좋아해요? 그걸 좋아한다고. 윤석열의 그동안의 그 한번 행동을 예. 생각을 한번 봅시다. 예. 검찰총장일 때 말이죠. 자기의 관심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반드시 내가 기소한 저 인간을 어떻게든 저기 뭐 징역이든 벌금이든 때리고 네. 싶단 말이죠. 네. 근데 판사가 삐딱해. 네. 어떻게 했습니까? 판사 뒷조사를 했어요. 윤석열이가. 그것 때문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예. 늘 그런 식으로 이제 검사면은 뭐 판사의 판단을 겸허히 그리고 그분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해야 하는데 예. 그게 귀찮잖아. 그러니까 판사 뒷조사하고 겁박하고 그 지난번 그 문재인 정권 초기에 중앙지검장일 때 적폐청산 수사를 했잖아요. 그때 불려간 판사들이 한 100명 못 됩니다. 엄청난 모욕을 당했는데 예, 예. 그러면 저는 당연히 그 판사들이 나중에 윤석열에 대해서 네. 윤석열이 한 수사에 대해서 뭐 무죄를 때린다든지 뭐 공소 기각을 한다든지 그렇게 뭐 한마디로 골탕을 먹일 수 있는데 네. 아니 윤석열이가 가져온 모든 사건에 대해서는 판판히 유죄를 때리고 도리어 그런 윤석열을 임명했던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그냥 판판이 다 유죄 구속 이런 판단을 내렸단 말이에요. 네. 그런 어떤 폭력과 네. 어떤 그 위압에 판사들이 굴복한 걸 보고 네. 좋다. 내가 논리로는 법리로는 이길 수 없으니 야 나의 지지자들아 지금 사법부 공격해라. 네. 공격해서 그 판사들이 위협을 느끼게 만들어라. 네. 그러면 틀림없이 나한테 예. 직무 복귀의 기회가 열릴 것이다. 예. 이런 사고 회로를 갖고 있다니까. 윤석열이 그렇게 믿고 그럼. 있다고요? 네. 근데 아까 박시영 부원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아니, 파면이 이제 될 거라고.
윤석열은 그런 생각을 생각 하고 있지만 있는데 그 당장 그렇게 충성 그렇죠. 경쟁을 하는 인간들은 예. 나경원이나 이런 성렬형.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는 거야. 성렬이 마음대로. 형 이렇게 해서 보내주세요라고 그렇지. 하면서 보내드릴게요, 형님. 빨리 보내고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그럼 그대로 자신의, 데리고 오고. 예, 미래에 이제 자신의 어떤 정치적 자산으로 쓰려고 네. 네, 지금 예, 국민의힘도 예. 극우의 그 어떤 극우와 결탁하고 있는 것도요. 네. 실은 조기 대선 때 이 동력을 살려서 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좀 선거에서 유리해 보려고 하는 거지. 네. 윤석열이 뭐 돌아올 것이다, 뭐 국정 운영을 다시 할 것이다 이런 기대는 1도 없다고 봅니다. 당장 김문수만 해도 최고의 충성파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윤석열에. 네. 지금 어제 그제 알아보니까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온 얘기인데 네. 김문수가 몸이 달아올랐대요. 사무실 구하러 다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아, 네, 턱걸이 권력- 하시더니만 권력 의지가 아주 아. 충만하다는 거예요. 불타오르시는구나. 네. 그랬구나. 아, 자 오늘 저희가 1부와 1.5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부는 이제 50분에 사실 그 마무리하면서 박진영 부원장님을 먼저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뭐 고생하셨고 저희 첫 방송인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늘 도와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또 뭐 있어요? 네, 다음에 뭐 해야 됩니다. 네. 예. 이범에 11시에 제가 박진영 TV를 합니다. 네. 자 그러면 11시에 또 박신영 TV로 다 가시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야 이 유튜브 판이 요즘에 다 야 정말 그 이 레드오션에서 어마어마한 경쟁을 다 하네요. 네네. 11시에 박진영 TV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지만 저희는 11시 한 좀 더 할 거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지 마시고 그럼 천천히 시작할게요. 예, 네. 11시 10분쯤에 박진영 TV 갔어요. 네, 박진영 알겠습니다. 부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는 우리 김용민 이사장님과 그 극우 개신교에 대한 유니버스 얘기를 잠깐 더 하고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지 마시고 박진영 부원장님이 11시에 박진영 TV 하러 가기 전까지는 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요즘에 광화문 여기 집회 전광훈 쪽하고 네. 그 여의도파의 그 세계르교회 소년보 쪽하고 네. 여전히 서로의 적개심을 드러내면서 갈라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일단 그 전광훈 씨가 자기가 이제 말하자면 갖고 놓은 시장에 네. 그 파일을 나누려고 하는 자들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은 이런 바닥에서는 그 어떤 뭐 경쟁자 비슷한 사람들 예. 동종의 업자들이 나오면요 시장의 파이가 커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정광훈은 이걸 혼자 다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전에 그 따로 나가서 차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네. 노골적인 불만과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 중에는 한 사람이 이제 안모 목사라고 있었는데, 네. 네, 그 안모 목사가 이렇게 자기하고 갈라져서 따로 이 우파 시장을 개척하려고 하니까 네. 막 그냥 그 목사의 이름을 실명을 거명하면서 비난을 했고요. 예. 그 전광훈이 그렇게 비난을 하니까 예. 전광훈의 추종자가 그 안 목사 집 앞 교회 앞에 가가지고 막 안 목사를 향해서 어이 비겁자 이러면서 거의 스토킹을 했단 말이에요. 오. 결국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전광훈도 유죄 판결 받았어요. 배우에서 예, 예. 시켰다고. 예, 예. 네, 그 사람이 이번에 서부지법 폭동 아, 사건으로 해서 그 저기 저도 기억나네요. 특임 전도사. 아, 특임 전도사. 맞아. 예, 네. 그분들입니다. 행동대장이었구나.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저기 전광훈 대신에 예. 해결사 노릇을 해주는 예. 그런 친구들이 이제 특임 전도사가 되는 거예요. 아, 예. 근데 정광훈에 대한 그 어떤 인물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음. 이 집단에 대한 이해는 뭐 이사장님 같은 분들 덕분에 많은 대중적인 인지도도 있지만 뭐 이해도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세계로 교회 쪽에 그러니까 전환길과 함께 움직이는 손현보 목사라는 쪽은 음. 사실 상대적으로 좀 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 집회나 시위의 방식이라는 게 지금 취재를 하고 온 현업 필드 기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광훈 쪽보다 좀 더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세련됐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나요? 조금 이제 그 중도에게도 어필할 수 있을 그런 뭐 어떤 메시지와 네. 어떤 집회 형태 이게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전광훈도 사실은 대형교회 목사들하고 예, 대형교회 목사들은 뭐 필히 우파입니다. 필히 우파예요. 네네네. 그들과도 많이 교류가 있었고 또 이런저런 그 관계들을 형성했었는데 예,
전광훈은 자기가 제일이에요. 나머지들은 다 그냥 뭐 곁가지 네. 혹은 뭐 그 말하자면은 조연 배우 그리고 시다발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네네. 예. 네. 뭐 그런 어떤 롤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오로지 전광훈 홀로 영광 받으셔야 돼.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많이 빈정상한 대형교회 목사들 또 대형교회 목사를 지멋대로 거론하면서 그 목사를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네. 특기가 있어요. 전광훈 씨. 게다가 또 전광훈 씨가 하나님 까불지만 네.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 네. 발언도 했었고요. 네. 신성 모독 이단 사이비 논란 있었잖아요. 같이 못 간다. 그래서 소프트한 우익 투사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제 소년보를 앞세운 거예요. 아. 그러니까 소년보 배우에는 뭐 이름만 되면 알만한 대형 교회들이 다 붙어 있다고 뭐 보시면 됩니다. 금난교회라든지 이런 쪽도 같이 움직인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금난교회도 있죠. 아, 그래요? 예, 여의도 오. 순복음교회도 있고 아 그래요? 저쪽도 있어요. 저 온누리교회도 있어요. 아 그러면 그 세계로교회 쪽이 뭐 집회 숫자가 전광훈 쪽에 비견할 정도는 초반엔 못 됐는데 지금은 세가 비슷해졌다라는 평가도 있고. 아, 그 얘기하면 전광훈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맞습니까? 예. 아, 그래요? 그 자기는 뭐 어이구 참 그렇구나. 뭐 100만 뭐 이렇게 모였다고 그러는데 아, 소년보는 기껏해야 뭐 수천 명 모였다. 아. 그걸 두고 개망신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전광훈입니다. 아니 근데 그 자본으로 따지면 아까 얘기했던 뭐 온누리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제 기타 등등 뭐 아까 그 세계로 교회 쪽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교회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교회들이 자본이 없는 교회도 아니고 뭐 조직이 안 되는 교회도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 같이 움직이면 전광훈하고 비견이 될 것 같은데. 전광훈은 그래도 달라요? 본인도 하는 얘기지만은 10수년 동안 이 아스팔트 바닥에서 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매주 이제 뭐 반 문재인 반 이재명 하면서 달려왔단 말이에요. 네네. 그 내공과 그간의 어떤 그런 그 과정들을 송두리째 무시할 수 없습니다. 네. 소년보는 이제 막 시작한 그 추종 그 후발주자일 뿐이지 네. 전광훈의 어떤 이런 집회 노하우라든지 이 삥 뜯는 실력이 예. 그 달라요? 많이 모자라지요. 아. 많이 모자라요. 예, 거기- 따라가려면 멀었습니다. 거기는- 전광훈 말로도 네. 나를 따라오려면 10년을 따라붙어도 안 될 네. 것이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예요. 예. 예. 아니 근데 전광훈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특별수사팀을 꾸릴 정도로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해서 어쨌든 전광훈을 좀 수사로 옥죄려고 했다가 예. 지금 좀 약간 느슨해지니까 이때를 tum타서 세계로 교회 쪽에서 여의도 집회를 더 크게 부풀린다라는 그런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거든요. 근데 이러다 보면은 제가 좀 걱정되는 게 이게 같은 진영 내에서 서로 극단주의적인 경쟁을 하다 보면은 서부지법 폭동 같은 사태가 또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누가 더 이 헌재를 잘 파괴할 것인가 이런 경쟁으로 치달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두 집단 다 하고 있는 꼬라지가 딱 그 꼬라지라서 네. 혹시나 이 경쟁이 치닫다 보면 비극적인 결말을 또 낳지 않을까. 그 이런 소년보 우려. 쪽은 뭐 폭동으로 그 확산될 가능성은 없어요. 없습니까? 뭐 탈레반 같은 그런 시위 양태는 저 전광훈 쪽에 전매 특허가 있습니다. 아니 막 전환계 같은 사람은 헌재를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아, 이런 예. 발언도 하잖아요. 그건 뭐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예. 그냥 이 주둥이만 떠드는 겁니까? 예, 그냥 뭐 이빨을 터는 거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예. 그 치석을 턴다고 하죠. 치석이요? 예, 예. 막 털다 보면 치석도 날아가는 뭐 그런 네. 정도고 예. 진짜 실질적인 위협은 전광훈 쪽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전광훈 쪽도 이번에는 예. 뭐 폭동을 일으킨다든지 예컨대 이제 윤석열에 대해서 파면 선고가 나왔을 때 예. 뭐 헌재를 향해서 뭐 돌진해서 뭐 타격을 가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예. 제가 뭐 우려하는 부분이 아주 없진 않은데 예. 그러나 이미 서부지법에서 네네. 그 전광훈 추종자들이 단 한 명도 이렇게 케어받지 못하고 예. 그대로 감옥에 들어가서 인생 종치게 되는 상황을 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보고서 또 그 똑같은 짓을 저지르진 않을 것이다. 그렇죠. 뭐 동력 예. 없어요. 그거는. 예. 그리고 그러면- 도리어 음. 아마도 그런 흐름이 보인다면 즉각적인 체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 근데 체포를 하는 게 좋을 텐데 네.
경찰이 왜 이렇게 미적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 뭐 저희가 그래서 평화나무 예. 우리 김디모데 목사라고 그 예.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 회복센터장께서 네. 계속 경찰에 전화해서 예. 뭐냐 이게 도대체 네. 지금 서부지법 폭동이 일어난 지 2달이 다 돼가는데 예. 전광훈 구속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라고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고 네. 조금만 기다리시라 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경찰에서. 예. 아 그러면 수사를 아예 안 하고 있는 건 아니네요. 지금 의지는 있다는 거예요. 예, 예. 본인들 말로는. 네. 네. 아니, 왜냐하면 전광훈 목사가 저는 전광훈 씨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 수사가 착수했을 때 위기감을 느꼈다고 보는 게 갑자기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구구절절 나는 그 서부지법 폭동 사태하고 관련이 없다라는 식으로 막 강변했던 기자회견이 기억이 나거든요. 매번 그랬지 매번. 네, 그러니까 뭔가 얼마나 쫄렸으면 이제 이런 기자회견을 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지금 전광훈과 김문수 사이는 어때요? 어떻다고 봐야 됩니까? 전광훈과 김문수 전광훈과 김문수 사이가 좋습니까? 아니면은 저 원래 김문수가 가톨릭 신자예요. 예 근데 개종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한 10년 전쯤이었을 겁니다. 그때 전광훈이 뭐 아스팔트에서 인원 동원 능력을 보여주니까 여기에 예. 혹한 정치인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한동안은 김무성, 예. 김문수가 그 교회에 다녔습니다. 아 사랑조일교를. 네, 그렇죠. 그리고 송영선 전 의원이라고 예예 알고 그 있습니다. 양반도 나갔죠. 그 양반은 아예 뭐 저 전광훈한테 예. 당신은 성령의 본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성령의 본체가 뭡니까?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예. 전광훈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네, 네, 네. 예, 그런 분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김문수하고 전광훈은 아주 거의 껌딱지처럼 같이 붙어 다녔고요. 그럼 지금은 문재인 정권 내내 같이 다녔고요. 네. 그래서 이제 둘은 정말 죽고 못 사는 사이였고 그때 이미 2019년까지 그냥 전광훈은 예. 김문수가 예. 예. 자기 대선 주작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예. 그러다가 그 2019년까지 황교안하고도 예. 밀월 관계였습니다. 아. 저 한기총 회장이 됐을 때 예. 한기총을 찾아와서 네. 전광훈의 위상을 잔뜩 높여줬죠. 네. 황교안이. 예. 그리고 황교안이 또 2019년 말에 네. 그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했잖아요. 예. 그때도 와가지고 전광훈이 그 청와대 앞에서 예. 그 시위를 벌였는데 예. 그때 또 그 시위 현장에 와가지고 마이크 잡고 예. 또 전광훈에게 힘을 실어준 바도 있었죠. 네. 그러다가 2019년 말에 예. 둘이 결별을 합니다. 아 결별을 해요? 황교안하고 전광훈. 아 그렇구나. 곁에 남은 사람은 김문수밖에 없는데 예. 김문수하고 2020년 초까지 계속해서 그냥 집회를 열고 예. 같이 무대에 섰고 예. 그래서 저희 그 평화나무가 예. 선거법 위반으로 김문수하고 전광훈을 예. 그 고발을 했고요. 예. 둘 다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걸로 알고 아직까지 받고 있습니까? 예. 아. 있습니다. 그 와중에 2020년 2월에 네. 저희 평화나무 고발로 네. 전광훈이 구속이 됩니다. 아. 기억하시죠? 네네. 구속됐어요 그때. 네네네. 구속되니까 이제 총선 앞두고 이제 구속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당은 이제 김문수가 맞는 걸로 돼 있는데 김문수가 기독자유통일당이었는데 네네네. 갑자기 우리공화당하고 합당을 합니다. 그 조원진 대표하고 그러면 같이 짬뽕이 근데 된 거예요? 이제 정광훈은 조원진 인정하지 않거든요. 복잡하네요 이거. 매우 증오를 합니다. 야 여기 유니버스 그래서- 진짜 장난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전광훈이 김문수를 막 예. 비토하면서 예. 결별을 합니다. 아. 결별을 하더니 다시 김문수가 윤석열 정권 때 예.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네네. 들어오고 야, 고용노동부 소리가 장관이 들리네요. 되고 네. 지금 대권 주자로서 굉장히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바닥에는 다시 손을 잡았어요. 네. 네. 아. 지금 그래서 김문수가 국민의힘 후보 중에 그래도 압도적으로 앞서는 이유는 예. 다 이미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네. 거기서 주인이 돼버린 전광훈 세력턱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 그러면 그 둘은 과거에 결별했지만 이제 다시 만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 가정을 하면 제가 이 얘기를 왜 물어보냐면요. 네. 전한길 씨가 음. 오늘 조금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음. 뭐냐? 한동훈 전 대표가 음. 자신이 이제 윤석열에게 미안하다라는 그 인터뷰 내용을 보고 전한길 씨가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면 인간인 이상 또 이해를 한다. 한동훈의 마음을 이제 그렇게 뭔가 한동훈 전 대표를 마치 이
전환기 씨가 수용해주는 듯한 입장을 피력한과 동시에 어마어마한 논란이 생긴 거예요. 그걸 결국 해명까지 했거든요. 아 나는 그냥 인터뷰 과정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그냥 인간적으로 그가 느꼈던 그런 심정에 대해서 그냥 내 느낌발을 얘기한 것뿐이다. 그 이제 그 사람 보니까 네. 그 뭐 줏대가 있는 사람 같진 않아요. 그 대중들의 어떤 반응이 그 자기한테 불편하게 나오면은 예, 바로 말을 바꾸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아. 그런 사람 말에 뭐 귀 기울이고 거기에 예. 보완내동하고 정말 한심합니다. 그게 왜냐면 짧습니다. 그게 왜냐면 집회에 나오는 가장 대형 스피커라고 지금 언론이 엄청 그 조명을 하고 있는 전한길 씨가 한동훈을 언급을 해버리는 순간 이거 뭐야 전광훈은 김문수를 옹립하고 뭐 세계로교회파나 여의도파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뭐야 한동훈에게 줄을 대는 건가? 서로가 각기 다른 이런 대선 주자들을 옹립시키려고 하는 건가? 이런 해석들이 뒤따랐거든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목사님? 전광훈이나 뭐 전한길이나 소년보나 이런 사람들 말에 뭐 귀 기울이는 분들 자체가 아유 좀 너무 부끄럽습니다. 네, 신경 참. 쓰지 마세요. 그 예. 사람들이 무슨 뭐 진짜 나라를 위해서 네. 뭐 우리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뭐 멸사봉공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네.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오늘 긴 얘기 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얘기를 빼놨는데 혼을 빼놓고 이제 첫 시간이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주제는 꼭 다뤄야 됩니다. 왜냐면 어쨌든 저희가 썸네일에 다른 주제인데 지금 긴 시간 기다리신 분들이 또 계실까봐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지금 어쨌든 이 내란 사태 이후에 내란 진압을 위해서 정치권이 이제 경주하다 보니까 명태균에 대한 이슈가 좀 많이 주목을 못 받았잖아요. 근데 네네. 이제는 이제는 명태균의 시간이 사실 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하는 인터뷰들을 보면 뭐 지금 정치인 30명을 죽일 수 있다 뭐 이 얘기까지 나왔고 아니, 아까 정치인이 아니죠. 국민의힘 정치인이죠. 국민의힘 정치인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홍준표 시장과 관련된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대선 주자들까지 포함해 보면 명태균의 한마디 그리고 명태균의 증거, 황금폰 관련된 내용까지 다 우리가 봤으면 이제 이 정도쯤 됐으면은 실제 이미 검찰의 직접적인 수사나 강제 수사에 들어갈 만한 정치인들이 지금 차고 넘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별로 진척이 안 됐잖아요. 이거는 이 현 상황을 어떻게 좀 진단을 해봐야 이미 될까요? 11월 초에 그러니까요. 그 창원지검 수사팀 거기 검사들이 연명부로 김건희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네네. 멈췄어요. 멈췄습니다. 네네. 멈추고 이제서야 이제 명태균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이거 보면서 느끼는 건데 아 검찰이 딱 그냥 김건희 앞에서 멈췄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 예. 김건희, 윤석열 앞에서 아무튼 멈췄다. 네, 근데 이제 네, 네. 윤석열도 곧 그 파면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서야 슬그머니 예. 이제 수사가 어디까지 진척됐는지가 드러나고 또 네. 이미 검찰이 오래전에 확보한 그 황금폰 그 네. 내용들이 속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검찰이 왜 11월 초에 멈췄는지 올스톱을 했는지 예. 이 부분도 주목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명태균 씨로서는 자신의 이름을 붙인 명태균 특검에 대해서 예.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지지한다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명태균은 이제 다가올 조기 대선 국면에서 예. 존재감을 보여줘야 자신의 석방 날짜가 앞당겨진다라고 사면 받고 믿고 싶어 하는 있습니다. 거죠? 그럼요. 예. 사실 민주당도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박범계 법사위 간사가 만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최근에 또 만났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 이전에 또 박범계 말고 이제 박찬대 네네. 원내대표가 그 명태균 씨를 공익신고자로 할 것이냐 이렇게 기자가 물어보니까 예. 고민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근데 명태균 씨가 예. 뭘 공익을 위해 신고한 게 있어야 우리가 판단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그렇죠. 한 거죠. 어.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는 명태균 씨가 어떤 입장이겠어요? 예, 아 예. 민주당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구나. 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무적인 판단을 하겠죠. 자 이번 예. 대선 국면에서 말이죠. 예. 뭐 후보 당사자는 물론 그 후보를 돕고 있는 그 캠프 내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예. 아니면 국민의힘 전체 예. 이 당이 명태균 한 사람에게 놀아났구나 예. 이런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내놓고 예. 또 진술을 하고 네. 그렇게 된다면은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은 점점 대권으로부터 멀어진단 말이죠. 네. 민주당 압승의 어떤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경우 네. 나에게 그 어떤 그 지금의 어떤 사법적 옥죄임이 예. 헐거워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네. 근데 큰 착각 같은데요, 그죠?
명태균 씨가 네네네네.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래요? 예. 오. 그거는 명태균 씨가 그 일단은 공익 신고자 신분이 되면은 네. 이제 그동안 자신이 했던 그 국민의힘과의 유착 네. 그 문제와는 별도로 뒤늦게나마 그렇게 저 공익 신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사법부에서 판단하지 않겠어요? 사면, 그러니까 이제 사면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면 어렵죠. 경감을 받게 해달라라는 그 일종의 거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그 거래를 일반 국민들이 명태균에 대한 인식이 그리 좋지는 않을 텐데 그거를 만약에 민주당 차원에서 뭐 수용을 해준다든지 이제 그런 걸 좀 도와준다라든지 제스처만 보인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인식을 남기게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민주당이 들어서. 뭘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예. 사법부가 판단할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진실에 다가가고 예. 또 그렇게 되면은 검찰 단계에서도 그 형량을 감경해 줌으로써 네. 그 명태균 씨가 조기에 석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지 않겠습니까? 그- 뭐 민주당이 무슨 뭐 명태균을 뭐 옹호하는 그런 법을 만들 리는 없을 것이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예. 자주 스킨십을 하면서 정무적으로 이제 민주당 의원들께서 노력을 하고 계신 거는 당연히 평가할 만한 일인데 차후에 어떤 거래가 있으면 안 된다는 아유, 차원의 뭐 그러게 그런 접근들 많이 있겠습니까? 하시는 것 같고 예. 그러면 지금 명태균 게이트에서 가장 대두되고 있는 인물이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 요 정도로 일단 지금 좁혀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뭐 좀 넓게 보면은 윤상현까지도 수사 대상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윤상현뿐만 아니라 지금 뭐 저 김진태도 나오고 있고, 김진태도 나오고 있고. 박완수 경남지사 예. 얘기도 나오고 있고, 예. 많죠. 그 누가 제일 먼저 검찰 수사망에 제일 먼저 올라간다고 봐야 될까요? 오세훈이죠. 오세훈인가요? 오세훈은 이미 뭐 저기 그 김한정 씨라고 지금 후원자죠. 명태균한테 돈을 줬다는 그 사람 자기 대신해서 제주 별장도 있고 명태균과 김종인이 사진을 찍었던 그 장소를 제공한 사람. 네,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네. 이 지금 오세훈으로 정조준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 오세훈. 오세훈 다음이 그럼 홍준표입니까? 그렇죠. 홍준표도 지금 뭐 속속 증거가 나오고 있잖아요. 홍준표는 말을 하는 것마다 지금 계속 거짓말이 털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예. 아무 말씀을 하지 말아야지. 아 근데 왜 이렇게 당당합니까? 그 목사님이 보시기엔 홍준표는 왜 이렇게 당당한 것 같아요? 그 언론들이 자기에 대해서 예. 우호적으로 기사를 쓸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만약에 그래요? 그 똑같은 행동을 이재명 대표가 한다고 그랬을 경우 거짓말쟁이 이재명 해가지고 네. 몇 날 며칠 그 프레임으로 예. 이 대표를 비난하는 그런 기사를 쓰지 않겠어요? 레거시 미디어들이. 예, 그러니까 홍준표는 예. 나름대로 언론이 자기에 대해서 함부로 네. 세게 못 쓸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예. 거짓말도 아주 천연덕스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이준석 의원도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이준석 의원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 뭐 이슈에 막 그냥 올인하잖아요. 예. 오늘 자기야 뭐 엔비디아 기자회견 됐어요.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만 언급을 합니다. 입을 엽니다. 아 근데 죄송한데 그 목사님 엔비디아 얘기는 좀 저는 좀 죄송한데 후지던데 그거 그렇게 접근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반시장주의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준석 의원이 말이죠. 이준석 의원의 근데 사실은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예. 예전에 그 대장동 관련해서도 수익이 발생하면은 네. 공공이 사업을 잘해서 수익이 발생하면은 그것을 시민에게 나눠준다. 네. 뭐 국민에게 나눠준다. 이건 항상 이재명 대표가 추구해 왔고 네. 또 결국 국민의 그 지역 주민의 어떤 희생과 예. 또 헌신 또 공공이 사업을 잘해서 이렇게 생긴 수익에 대해서 배당을 받는 것은 네. 당연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배당. 네. 네. 배당의 메커니즘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뭐 한번 국민에게 직접적인 어떤 이득과 예. 혜택을 주어본 일이 없는 보수 계열 정치인들에게는 화들짝 놀랄 일이죠. 뭐 기업의 어떤 자산을 떼어서 국민들한테 네. 분배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게 바로 본인의 한계임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좀 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AI 기술 얘기하거나 엔비디아 같은 이제 그 글로벌 기업을 그 민주연구원 유튜브였나? 그게 사실 뭐 구독자가 3만도 안 되는 되게 작은 유튜브에서 그 얘기하다가 이렇게까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나쁠 거 없는 지금 이제 뭐랄까 이 논란 때문에 예. 논란 때문에 손해 보는 정치인은 없어요. 논란이 벌어졌을 때 사과하면 손해를 보지. 예. 논란이 일어나는 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예. 지난 대선 때 기본 사회 관련한 뭐 기본 소득 등 이 예. 논란이 됐을 때 막 그 당내에
그 이재명 대표를 별로 안 좋아하는 이른바 비명계들이 예. 그 공약하지 마라. 그 공약하면은 손해 본다 이러면서 막 푸시를 했고 예. 결국 접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접어서 결국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 뭐냐? 대장동 이슈 갖고 한 선거 막판까지도 계속 그 이슈가 이재명 대표를 괴롭혔어요. 예. 기본 사회로 논란을 체인지 시켰어야 했는데 예. 그게 불리하다고 그걸 접다가 뭐 결국 본전도 못 찾은 격이 된 거죠. 그러면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예. 여쭙고 싶은 게 저는 조금 자괴감을 느낀 주제가 하나 있거든요. 네. 그 집회 나가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10분 동안 연설한 내용 중에 꽃게밥이 들어가잖아요. 연평도 꽃게밥 발언. 그거 보셨어요? 근데 그게 논란이라고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예. 전체적인 맥락을 보니까 그 워딩 그대로 따면 이거는 뭐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예. 노상원 수첩에 예. 수거 대상으로 들어갔던 사람이 예. 내가 죽을 뻔했는데 살려줘서 국민 여러분 감사하다 이 얘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아니 연평도 주민들을 연평도를 폄훼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 보고 사실은 제가 뭔가 연설의 맥락을 잘못 이해한 것 같아서 실제 그 연설을 다시 봤어요. 네. 근데 내가 잘못 본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런 논란은 왜 벌어지는 거예요? 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네.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개의치 않고 에이. 넘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예, 파블로프의 개라고 아십니까? 예. 종소리가 울리면은 침을 흘리는 강아지들. 예, 그 뭐 먹이를 주니까 이제 예. 침을 흘리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런 식으로 이재명이 너 무슨 얘기 하나 보자. 네, 내가 거기서 한 마디만 해라. 네, 내가 너를 완전히 악마로 만들어 버리겠다. 네. 이 큐베스 전략. 예, 예. 그걸 보는 것 같아요. 예, 이런 거에 좀 밥 먹고 네. 이런 일에 몰두하시는 분들 참 안타깝습니다. 예. 세상에 할 일이 그렇게도 없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 논란 좀 정책을 갖고 차라리 엔비디아 논란은 네. 그나마 좀 생산적이죠. 생산적이에요. 네, 네. 이런 거 갖고 사람을 그냥 악마화 시키려고 그냥 무슨 말한지 뭐 한마디만 던져봐라. 내가 너를 악마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 태도는 네, 정말 참 태어나서 참 할 짓도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게 언론이 거기다가 논란 이걸 안 쓰면 되는데 기사 제목에다가 이재명 연평도 꽃게밥 발언 논란 점점점 해놓고 이제 뒤에다가 그 배준영 그 의원의 페이스북 이런 걸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나니까 이거는 이제 언론이 논란을 만드는 거다라는 차원에서 일단 지적을 근데 좀 할 수밖에 없고. 분명히 알아둬야 될 게 지금 네네네. 국민의힘은 내란 잔당입니다. 예, 내란 잔당이고 더 이상 국민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발표해도 이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 국민의힘 의원들 코멘트로 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 무게감을 떨어뜨리려고 한다. 그 오판입니다. 아니 일단 말하는 사람의 어떤 신뢰가 전제돼야 그 사람 말을 주목하고 무게를 실을 텐데 예. 내란 잔당들의 이야기에 누가 귀를 기울입니까? 누가 거기에 뭐 어떤 신뢰도를 부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거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예, 지금 레거시 미디어들은 항상 유튜브 저널리즘을 훈계합니다. 예, 물론 지금 극우 유튜브들의 준동으로 인해서 또 민주진영 안에서도 뭐 가세연과 별 다르지 않은 유튜브도 있습니다. 예, 뭐 이런 자들의 행태를 보게 되면은 비판받을 여지가 매우 많긴 하지만은 그러나 레거시 미디어들이 지금 유튜브 저널리즘을 비판하기엔 레거시들도 네, 그렇게 뭐 공정하다. 예, 그리고 신뢰성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당신들도 나름대로 다 정파적 태도를 취하고 있잖아요. 예. 그죠? 편파성도 띠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논란 같지도 않은 논란을 논란이라고 갖다 붙이고 뭐 단독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런 허접한 기사를 단독이라고 갖다 붙이고 왜 사람들이 유튜브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너희들의 기사가 형편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부터 자성하기 바랍니다. 지난 총선 때 보십시오. 막 그냥 비명 행사 프레임으로 네. 그냥 선거 직전까지 떠들어댔던 언론들 당신들은 공정했습니까? 또 본인들이 다 잘하세요. 예. 예, 쓴소리로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아니 오마이뉴스한테 한 얘기 아닌데. 아니 그건 아니었어요. 저도 그렇게 이해한 건 아니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 예. 네. 그렇게 이해한 건 아니었고요. 예. 이렇게 늦은 시간에 사실 모시기가 힘든 분들이 정치 라이브를 위해서 이렇게 또 발품 팔고 팔아주십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이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주신 우리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님과 함께했고 매일 오전 11시에 방송하시잖아요.
10시. 아 10시 네. 10시 죄송합니다. 10시에 김용민 브리핑. 네네. 예, 또 이제 하셔야 되니까 저희가 일찍 보내드리는 건 아닌데 예, 이렇게 또 보내드리게 됐습니다. 내일 아침 10시. 내일은 누가 나오세요 이 시간에? 아 내일은 제가 지금 그 섭외 현황을 봤는데 까먹었어요. 누구야? 김준혁 의원님 하고 또 한 분 더 나오시잖아요. 아 백이성 역사 강사 이렇게 두 분을 또 모시도록 했습니다. 내일 이 방송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내일 오전 우리 핫스팟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서 경쟁 프로그램이 된 거네요. 네. 핫스팟과 김용민 브리핑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예, 오마이뉴스에서 함께한 오마이TV에서 함께한 오늘 정치 라이브 시간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동일하게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